안녕하셨나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압을 표시하는 단순한 제품을 원할 때 막상 개발하려면 외주를 줘야 할 텐데 뭔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두이노 공부하면서 하면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납품되는 것이라서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간만에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아두이노 우노는 아트메가 328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간단한 기능의 제품을 구현하려면 단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화면처럼 아트메가 328도 단가가 좀 부담스럽답니다. 아트메가 328보다 더 저렴한 프로세서를 찾아야 하죠. 단순한 기능 1개 또는 2개를 갖는 제품이라면 메모리 용량이 작아도 된답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트메가 계열에서 제일 저렴한 프로세서를 찾아야 한답니다. 제가 찾은 건 ATT니 406입니다. 가격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에서 찾은 것 중 최저였습니다. 성능은 328보다 스피드는 더 빠르고 메모리 용량이 4kB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볼트 메타 같은 단순한 기능을 처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기 위한 준비를 할까요? 그냥 기존 아두이노처럼 USB만 연결해서는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수 없답니다. 전용 JTAG2 UPDI 업로더를 만들기 위해 화면같이 아두이노 나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회로를 구성해주면 됩니다. 저는 아트티니 406을 사용한답니다. 아두이노 나노와 그리고 회로 구성이 끝났으면 일단 JTAG2 UPDI 프로그램을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JTAG2 UPDI를 검색하면 깃허브에 등록된 걸 찾을 수 있답니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두이노 IDE에서 화면같이 내 프로그램들이 있는 폴더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저는 F 드라이브 밑에 아두이노 프로그라는 폴더에 있네요. 제 컴에 설정된 환경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압축을 푼 폴더에 들어가면 압축 파일과 같은 이름의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아두이노 프로그라는 폴더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옮겨온 폴더에 들어가면 소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이름을 JTAG2 UPDI로 변경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변경된 이름의 폴더에 들어가면 아두이노 실행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실행합니다. 보드는 아두이노 나노로 변경하시고 업로드하시면 된답니다. 이제 아두이노에서 ATT니 406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까요? 아두이노 IDE에서 환경 설정 메뉴를 선택하고 추가 보드 매니저 URL 입력란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입력하여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도구 메뉴에서 보드 그리고 보드 매니저를 열어서 메가티니 코어를 입력하고 검색한 다음 설치를 해주면 된답니다. 설치가 다 되었다면 이제 도구 메뉴에서의 세팅입니다. 도구 메뉴 보드를 선택한 후 ATT니 406이 포함된 보드 목록을 선택하고 칩에서 ATT니 406을 선택, 클럭에서 20MHz에서 1MHz까지 있는데 이건 뒷부분 설명을 다 보고 선택하세요. 프로그래머는 JTAG2 UPDI로 선택하시면 세팅은 끝. 앞에서는 전용 UPDI 업로더를 만들고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좀 더 쉽게 UART2 USB 컨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죠. 화면과 같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컨버터 모듈을 구매하시고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회로를 연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두이노 나노로 만든 전용 업로더는 RX를 연결 안 하지만 UART2 USB 컨버터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RX를 연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회로 구성이 끝났으면 보드 설정은 앞부분과 똑같고
딱 하나 프로그래머만 시리얼 UPDI로 설정하면 된답니다. 이제 프로그램 업로드 관련해서는 아두이노 나노로 만든 전용 업로더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로그램에서 아두이노 하듯이 하면 되는데 포트 지정하는 방법과 UART 통신하는 방법만 아시면 나머지는 아두이노로 그냥 프로그램 하시면 된답니다. 제가 사용한 아트티니 406 20핀 패키지를 바탕으로 포트 설명드릴게요. 말로 다 못하니 화면을 잘 봐주세요. 왼쪽이 패키지, 오른쪽이 아두이노와의 기능 매치표입니다. 직접 데이터 시트를 보셔도 되고 유튜브 더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블로그에 방문하셔도 될 것 같네요. 20핀 패키지는 두 가지인데 핀 배열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I/O 외 기능을 원하실 때에는 지금 화면을 잘 봐두세요. 이것도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해주세요. ADC 포트 수가 아두이노 우노보다 2배 많아요.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4kb밖에 안 된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알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SRAM의 사이즈도 작답니다. 그러니 변수의 개수를 많이 만들지 말아야 한답니다. 전역 변수를 줄이고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당신은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4kg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한 적이 없을 겁니다. 즉 당신이 공부한다고 이리저리 찾아봤던 프로그램 대부분은 아트티니 406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프로그램 하시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트티니 406과 관계없지만 올리는 김에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아트티니로 만든 게 전압게인이 필수 부분이라서요. 한 번쯤이라도 FND 관련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 첨언하겠습니다. 뭔가 표시를 하려면 FND로 표시하는데 FND 여러 개를 동시에 구동하려면 전력 문제도 있지만 프로세서의 출력 포트 수도 엄청 필요하게 된답니다. 동시 구동은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꽝이지요. FND는 지금 화면처럼 하나씩 순서대로 구동시킨답니다. 구성은 모든 FND의 각 파트를 병렬로 연결하고 공통 부분을 제어하는 방식이지요. 순서대로 켜지는 속도를 조절하면 한 번에 다 켜진 것처럼 보인답니다. 켜지는 속도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면 인지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인지하는 게 30프레임 정도라고 하니 이보다 빠르면 항상 켜진 걸로 보이는 거지요. 이제 FND 구동 방법을 이해하셨죠? 지금 화면은 아트티니 406으로 제작한 전압계입니다. 사용 전압은 6V에서 40V까지랍니다. 프로그램은 점퍼를 붙이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AC와 DC 모두로 동작한답니다. 이런 제품의 기능은 단순하지만 단가가 저렴해야 하고 소모 전력도 작아야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업로더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IDE에서는 쉽게 하지만 생산할 때에는 아두이노 IDE로 업로드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돼 버리잖아요. 헥사 코드 파일만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한답니다. 업로드 방법은 먼저 보드 설정하고 칩을 선택한 후 프로그래머를 선택합니다. 이제 클럭을 설정할 건데 외부에 별도 클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널로 선택해야 하는데 1메가부터 20메가까지 있지요? 앞에서 설명 안 드렸던 중요한 걸 이제 설명합니다. 1메가로 선택하면 소모 전류는 최소이지만 그만큼 처리 속도도 떨어지지요. 20메가를 선택하면 처리 속도는 빠르지만 소모 전류가 많아진답니다. 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 전류가 중요해서 1메가로 했답니다. 아두이노 IDE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생산을 위한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아두이노 IDE 상위 메뉴에 스케치 메뉴를 들어가면 익스포트 컴파일드 바이너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빌드라는 폴더가 만들어진답니다. 빌드 폴더 최하위 폴더에서 확인하면 여러 개의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장자가 헥스로 되어 있는 헥사 파일을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제 업로드할 파일은 만들어졌고 다음 순서로 아두이노 IDE 없이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죠. 먼저 할 일은 AVRDUD라는 파일을 인터넷에서 찾아야 합니다. 화면처럼 따라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하지 마세요.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지금 보이는 화면과 똑같이 파일을 배치해 주세요.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내용이 D 드라이브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배치 파일의 내용입니다. 배치 파일에 각 파일의 위치가 있으니 만약 다른 위치에 설치하시겠다면 파일 경로를 꼭 변경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은 배치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의 화면입니다. 이제 배치 파일과 AVR 듀드 그리고 헥사 파일이 있는 폴더만 생산 현장에 보내면 되겠지요? 이건 UART2 USB로 만든 업로더용 배치 파일이랍니다. JTAG2 UPDI 전용 업로더와 UART2 USB로 만든 업로더는 통신 방식이 다르니 배치 파일에서 지금 가리키는 이 한 줄을 꼭 변경하셔야 한답니다. 저는 PCB를 만들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업로드를 위한 패드를 배열했답니다. 최종 조립 시 저 부분은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전용 업로드 지그를 만들었는데 앞 화면과 연결될 단자를 알리에서 구매했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화면처럼 제작을 해서 구성품들을 배치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쉽겠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간단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진행해 보세요. 고민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항상 길은 있답니다. 다만 돈 쓰고 몸이 편할 거냐, 돈 아끼고 몸이 힘들거냐에 대한 선택일 뿐이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